국가 공권력으로 무참한 희생을 다했던 제주 4.3이 올해로 73주년을 맞았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 열린 첫 추념식에서 유족들은 4.3의 완전한 해결과 상생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도 제주 4.3 사건 추념식이 열려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3만여 영가를 위로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했습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 2주년을 앞두고 약사사와 도선사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약사사 주지 범혜 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고 직접 저금통을 나눠줬습니다. 구례 화엄사가 코로나로 잠시 중단했던 화엄법회를 재개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주지 취임식을 화엄법회로 대신해 초심을 잃지 않고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상월 결사에 불교 중흥 원력에 공감한 청년들이 모여 상월 청년회를 조직했습니다. 정기 신행 활동을 하며 불심을 키우고 있는 상월 청년회가 수국사에서 처음 공식 활동을 펼쳤습니다. 정멸보궁 금강산 건봉사가 극락전을 중창하고 아미타 3,000부를 보관했습니다. 건봉사 주지 현담스님은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량으로 가꿔 나가겠다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4월 5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참한 희생을 다했던 제주 4.3이 올해로 73주년을 맞았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 열린 첫 추념식에서 유족들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며 평화와 화해, 상생으로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제주지사 김건희 기자입니다. 소복이 내린 봄비와 함께 그날의 아픔을 추모하는 사이렌이 제주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지난 3일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현장입니다. 추념식은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부, 31명의 유족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세 차례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 4.3이 본래의 자기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고한 제주도민 3만여 명을 희생시킨 제주 4.3. 도내 사차 37곳이 전소되고 스님 16명이 희생당하며 제주 불교계에도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추념식에는 여야 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뿐만 아니라 군경 최고 책임자인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와대는 공권력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4.3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정부 국정 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향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명예와 존엄, 고향과 꿈을 빼앗긴 2,162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73년간 응어리진 제주도민의 아픔을 사건으로 치부해 흘러왔던 제주 4.3. 21년 만에 통과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희생자 지원 등 역사 앞에 제주 4.3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제주도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건희입니다. 서울에서도 제주 4.3 사건 추념식이 열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3만여 영가를 위로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세찬 비가 내린 지난 토요일 서대문 독립공원에 벚꽃과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영산제 이수자인 사회노동위원 동안 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추모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 열리는 추모제라 더욱 뜻깊습니다. 4.3 사건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불교도 특별법 개정에 힘입어 명예회복과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신장과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어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땅으로 그리고 세계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기를 바람드립니다. 유가족은 4.3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불교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불교계가 외면당하지 않고 4.3 밈 속으로 본격적으로 같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비로소 그런 것이 전 국민적으로 4.3이 전국화가 되는 과정에 불교계가 커다란 역할을 해주는 데 돼가지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4.3 사건 당시 제주 불교계는 사찰로 도망쳐온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35개의 사찰이 전소, 폐허 등의 피해를 입고 스님 15명이 총살, 수장, 고문 후유증으로 희생되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스님들의 경우 후손이 없어 인명, 물적 피해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진상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추모제는 당시 희생된 스님들을 비롯한 3만여 명의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신중 작법이 진행됐고 제가위원들의 음성 공양도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셨지만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부처님의 그 위신력으로 모든 액난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것들 이 비와 함께 싹 씻겨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영산제를 올리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고 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의 각 사찰에서 희생되신 스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추모 순례기도를 봉행하고 내년 유적 사찰을 방문해 추모제를 지낼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핵심 사업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오는 14일 2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앞두고 사찰에서 동참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36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전국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개화산 약사사에 어린 원력 보살들이 모였습니다. 2달여 동안 모은 100만 원력 바루 저금통을 부처님 전에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2달 전에 모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학업성취 그거 빌면서 모았어요. 청소년 불자들에 이어 어린이 법회 친구들은 색색의 바루 저금통을 받아듭니다. 작은 성이지만 모아서 부처님께 올리는 법을 배워야 돼. 약사사 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들도 용돈을 모아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하길 발언했습니다. 어린 불자들이지만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발언도 명확했습니다. 저희가 용돈을 모아서 쓰러진 부처님이나 인도 절에 기부를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과 힘든 그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부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청담 스님의 선기가 성성한 도선사에도 100만 원력 보살들이 모였습니다. 매일 100만 원력 저금통을 채우는 일이 일상이 됐다는 도선사 신도들이 어느새 다시 채워진 바루 저금통을 주지 스님에게 전달합니다. 잔돈만 있으면은 다 갖다 통에다 다 털털털 이렇게 소리 나게 놓고 그래서 차면은 가져오고 이번에도 그거 차서 3개 갖고 왔어요. 3통을. 도선사는 코로나19로 대중법회가 어려운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100만 원력 결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왔습니다. 한국 불교 힘찬 내일을 여는 동참 발언 운동입니다. 저희 도선사에서도 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불법이 다시 천년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부 대중이 하나 되어 원력보살이 되어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2019년 선포식으로 10만 개 저금통을 배포해 현재 35%를 회수하며 첫해 40억 원, 지난해까지 120억 원의 기금을 모으며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력 결집 목표 금액은 360억 원으로
아직은 3분의 1 수준이어서 전국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구례 화엄사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던 화엄법회를 재개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주지 취임식을 화엄법회로 대신해 법상에 올라 초심을 잃지 않고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부대중에게 약속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봄비가 지리산 자락에 촉촉히 내린 지난 주말. 오랜만에 화엄사 화엄원에 사부대중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주지재임을 부처님께 고하고 신도들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화엄법회 현장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식전 행사로 성악가 유한상 씨의 음성 공연과 제1회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운 좋게 제가 고양이를 포착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화엄사에 상주하고 있는 해탈이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문 스님은 이 자리에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재임 소감을 밝히고 함께 소임을 볼 국장 스님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성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법상에 오른 덕문 스님은 승려복지회 운영과 빛고울 광주포교단 건립 등 화엄사 현안을 신도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공심을 가지고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참불자상을 정립하는 신행청규 운동을 시작하고 활발한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사찰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공동체, 지역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화엄사가 중심이 된 주지 진산식 대신 신도들과 눈을 맞추며 소통하는 법회를 통해 재임을 알린 덕문 스님.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공심을 가지고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원력을 세우겠다고 불자들과 약속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5월 화엄법회는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응사 주지 법상 스님이 법석에 올라 불자들에게 감로 법문을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달 상월결사에 불교 중흥 원력에 공감한 청년들이 모여 상월 청년회를 조직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며 청년 불심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수국사에서 공식적인 첫 활동을 펼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황금사찰 서울 수국사 대웅전이 20, 30대 청년 불자들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한쪽에는 둘러앉아 초심자를 위한 명상 공부를 하고 다른 한쪽에선 기본적인 사찰 예절 교육이 진행됩니다. 청년 불자 앞에 선 스님들은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가며 명상의 길로 안내합니다. 들숨 날숨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려고 하는데 그때 나의 포인트는 코끝에다가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자, 눈을 감고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 이후 계속된 상월결사의 원력을 이어 자발적으로 모인 수미산 상월청년회의 첫 공식 활동입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수국사에서 창립법회를 통해 탄생한 상월청년회는 대학생부터 초등학교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청년 불자들이 불교를 알아가기 위해 모인 신행단체입니다. 창립법회 후 비대면으로 대화는 나눠봤지만 이번이 두 번째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청년 불자들 사이에는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서로 궁금한 것을 묻고 같은 신행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얼굴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상월청년회 창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수국사주지 호산 스님도 조용히 법당을 찾아와 청년 불자들의 신행을 응원했습니다. 상월청년회가 영원히 우리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법회를 잘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월청년회는 이날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청년회 기념식수에 동참했습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을 간다는 의미를 가진 주목을 심으며 값진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원했습니다. 비 와서 아침에 오기 싫었는데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이제 다음에 절에 왔을 때는 더 예의 바르고 바른 모습으로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월청년회 신행 활동에는 동국대 학인스님 승가결사체인 칠불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칠불의 스님들은 상월청년회 활동이 침체된 청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불교를 접하시는 대학생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이제 쉽고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 방향도 그렇게 나가면 좋겠고요. 상월청년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대면 법회와 비대면 법회를 진행하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정멸보궁 금강산 건봉사가 극락전을 중창하고 아미타 3,000불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현담스님은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량으로 가꿔 나가겠다며 새로운 전법과 포교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천연고찰 금강산 건봉사. 한땐 3,200여 정각을 이룬 대사찰로 많은 스님들의 수행도량이자 조선 4대 사찰 중 한 곳으로 손꼽혔습니다. 건봉사가 지난 3일 건봉사 복원과 중흥을 염원해 극락전을 중창하고 사부대 중의 원력으로 조성된 아미타 3,000불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오늘 점안식을 갖는 걸 교활해서 다시 부처님을 의지해서 마음에 평안도 얻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늘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건봉사는 연불의 성지로 신라 경덕왕 17년에 발징화상이 만일연불회를 열어 31명의 스님과 사부대중이 만일간 기도하던 수행의 효시입니다.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은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량으로 가꿔 나가겠다며 새로운 전법과 포교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극락전이 이제 오늘 이 점안식을 통해서 이 극락보전에서 남한탑을 연불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염원하는 그러한 법당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조선 제1가람이었던 금강산 건봉사는 오는 7월 31명의 스님과 사부대중을 결집해 제7차 만일연불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부산 홍법사가 미얀마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3일 특별기도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홍법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경내 대웅전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 45분까지 연꽃 등을 밝히며 미얀마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3일 특별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참석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 미얀마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지 않기를 다 함께 기원했습니다. 주지 심산스님은 미얀마에서 일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큰 재앙이 발생해 몹시 가슴이 아프다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해 하루빨리 미얀마에 평화와 안정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기장 청량사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기로운 문화동행은 지난달 31일 이사장 보혜스님과 부산문화회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 증진과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연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보혜스님은 코로나19로 공연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기로운 문화동행과 부산문화회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제주도 청소년 교화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강덕부 회장을 제14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 우리 문화 자강 운동 등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힘써온 제주 청교련이 지난 3일 자사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실적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감사 보고와 공로패 수여, 활동 영상 시청으로 진행된 행사에 이어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전임 강덕부 회장을 제14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강덕부 회장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교련의 활성화와 청소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